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예측 방송 주식마법사TV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감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양봉을 만들어주는 좋은 차트를 만들어 주었고요.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역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0.35%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전고점 14,200포인트 정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0.77% 상승을 나타냈고요.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종가상 마무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전고점을 뚫고 3,300포인트 이 부분까지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미국 나스닥이 지금 전고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그래프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미국장과 함께 동조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고점 3260포인트 요걸 뚫고 신고가를 행성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다음 주에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등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무려 4.07% 반등을 나타냈고요. 자,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기서 밑으로 쭉 빠져버린다면 1 2 5천원 요 부분까지 물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SK하이닉스가 12만원 요 부분을 지켜주고 다시 반등했다라는 건 다음 주에는 13만원 이 매물벽을 뚫고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그래프의 모습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닉스 전체 차트를 보시면 11만 5천원 이 저점을 찍고 13만원까지 반등을 해주었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12만 천원을 찍고 오늘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만 보면 SK하이닉스의 차트는 부상향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에는 뭐 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들이 추세가 괜찮습니다.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다음 주에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그런 챕터인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 외국인 조금의 매도 물량이 나왔죠.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이 뭐 의미 있는 매도 물량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힘을 비축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여기서 힘을 비축하다가 장이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추세가 좋다면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위로 우상향 터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자동차 부품주들도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까지 쉬었던 예전에 굉장히 추세를 좋게 주었던 아진산업 이런 애들이 양봉에 고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형테크 역시 5%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미리 먼저 움직여 주었던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맞는 조정을 보였고요.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한때 11%까지 상승을 했죠. 하지만 얘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기보다는 히토류 관련주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슈팅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장중 한때 뭐 2%까지 상승을 했죠.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매물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히토류와 묶여서 가기 때문에 얘는 조금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자동차 코스닥 부품주들이죠. 이런 애들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아침에 시세를 주었는데요.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네들이 전부 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네들을 뭐 추격 매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얘들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언젠가 한번 치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미리 충분히 선침해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품주들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산업 얘가 뭐 1등으로 상한가를 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 뭐 충분히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붙일 수 있는 애들이죠. 이등주가 유니크 S퓨얼셀이었는데요. 이런 유니크 S퓨얼셀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애들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장중에 이렇게 슈팅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니크 얘를 뭐 거래를 했지만 얘가 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음봉 세 개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는 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거기에 따라서 이런 애들 충분히 한번 슈팅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의 몫은 선취매를 했던 사람들의 몫이죠. 어쨌든 다음 주에도 이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에는 그다지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얘들이 전부 다 뭐 갭을 띄웠죠. 갭 상승을 한 채로 그 다음에는 그다지 크게 뭐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부터 먼저 보시면 두산중공업 제가 전일 정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외국인들 지난 금요일 날 종가에 프로그램으로 순매수를 했다고요. 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상 그대로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단타를 잘 칩니다. 장중한 때 22,600원까지 뭐 하락을 해주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두산중공업 다음 주에도 유효합니다. 22,000원 초반대 여기까지 온다면 한번 저가 본화에 또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요. 광명전기 이런 애들을 보시면 아침에 시초가가 뭐 5.7% 상승을 했다가 고가가 한 15%까지 상승을 했죠. 자,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냐 하면요. 아침에 시초가 이렇게 형성했다가 슈팅을 해주는 이 구간들은 단타들이 다 매수를 하는 구간이죠. 여기에서 세력들은 그 전날 매수를 해가지고 핸들링만 해주면 되죠. 이 구간에서 동시효과 뭐 5%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뭐 최고점 뭐 15%에 판다면 뭐 1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거래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요? 어쨌든 주식을 쉽게 하려고 하면 장중에 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전일 종가 분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그런 전략을 통해서만이 요즘 같은 장에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제일 좋은 추세를 준 게 이 카카오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얘가 뭐 13만원 초반까지 온다면 얘는 충분히 단기 공략이 가능하다는 자리 그런 거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법 큰 기술적 반등을 나타낸 게 포스코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포스코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을 의외로 정직합니다. 그래프만 보고 거래를 해도 정직합니다. 정확하게 전고점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지난 목요일 날 짧은 양봉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 그런 직장인들이 거래하기 가장 좋은 그런 거래 방법으로 이런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이렇게 저점이 왔을 때 매수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 그런 전략을 쓰면 직장인들도 제법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지금 왔다가 지금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금호석유 역시 마찬가지죠. 금호석유 지난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리포트를 써내 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얘가 이렇게 전저점 부근에서 또 돌아주는 모습 이런 걸 거래할 때는 전저점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런 부분이 괜찮아 보이죠. 뭐 직장인들이 이런 제가 말한 뭐 원전 관련주들이나 뭐 히토류 이런 걸 거래하기랑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통한 거래 그런 게 굉장히 거래하기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될 게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전체 차트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제일 처음에 미국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미국장이 뭐 저점을 무너뜨리고 뭐 하락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거래가 통하지 않죠. 다음 물류 관련주들인데요. 물류 관련주 중에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전고점이 이런 4240원 부분이었죠. 이 4240원 3분봉으로 어떻게 뚫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240원 자 여기서 이렇게 뚫고 있죠. 저는 한솔 로지스틱스를 뭐 이 부분에서는 거래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가 제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고점을 뚫는지 유심히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얘가 거의 한 20% 넘는 지점에서는 조금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를 넘고 상한가를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를 넘는 이 지점에서 일부 물량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큰 물량의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테마가 가려고 하면 2등, 3등 주들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때까지 그렇게 크게 뭐 2등, 3등 주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고요. 얘가 한 25, 6% 가량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KCTC가 16%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고 2등이 따라 올라오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한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1시간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얘를 재매수를 했죠. 재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한가 오버나이트 중입니다. 하지만 KCTC가 한 23%까지 상승을 해주다가 끝내는 하락을 해가지고 11.7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2, 3등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초가가 크게 뭐 갭을 띄워서 시작할 것 같지 않지만 적정한 가격에서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상한가를 따라잡을까 라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국산 백신 관련주 셀리드입니다. 자 셀리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셀리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4.25% 상승을 나타내 주었죠.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에도 이런 지점이죠. 이런 지점에는 뭐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긴 장대 음봉을 터뜨리지 않는 한 장중에 보시면 저점 매만 오면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주에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코스피도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들도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이 다음 주에도 뭐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한번 해보면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